데미스토클레스는 기원전 5세기경에 활약한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장군이죠.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승리로 알려져 있는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이 데미스토클레스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말년은 좀 희한해서 아테네 유명한 도편 추방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자기가 100만 대군을 전멸시켰던 페르시아로 도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 또 받아줘요.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소아시아 한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작은 도시 아테네의 군대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아테네의 운명을 바꾸고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를 창출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보다 적국에서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인가?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이번에 세계사를 바꾼 세계의 명장들을 시리즈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사에는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명장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주로 역사를 바꾼, 전쟁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런 아이디어와 창의와 도전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인간 승리이자 창의자이자 개척자였던 사람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관점 하에서 명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사 전공자인데 어쩌다가 전쟁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어쩌다가 전쟁사를 하게 됐냐. 사회적 현상이라는 건 항상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면 조세제도가 바뀐다.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결혼제도가 바뀐다. 지금도 바꾸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선 전기 때는 결혼제도 자체를 바꿨어요. 이런 개혁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저도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쟁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지배층부터 평민,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공감대가 생기니까 그게 국가적인 에너지가 된 거죠. 여러분이 드라마 때 많이 보셨던 정도전이나 세종의 개혁도 사실은 14세기의 전쟁이라는 배경이 없이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보다가 결국 서양사라든가 동양사까지 같이 보게 됐고 또 전쟁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얽혀서 하게 됐어요.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고 오늘의 첫 번째 강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데미스토클레스입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사실은 아테네의 메인 시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방인이었고 본인도 사실 이방인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데미스토클레스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리는 없다. 나는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사람이 참 운명이 이상한 게 야심을 가지면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력을 하면요.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제약이 더 커져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사회가 변할 때는 더 깜깜해 보여요. 왜? 과거의 기존의 전례가 안 맞으니까. 부조리는 그대로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 이것도 안 보이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시대구나. 아닙니다. 더 큰 구멍이 열리고 있는데 그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데미스토클레스는 무엇을 보았느냐?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황제 크세륵세스가 100만 대군을 동원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물론 이게 100만 대군은 아닐 거라는 설이 이제 많습니다만 몇 명이든 간에 페르시아의 전 역량을 동원한 엄청난 대군이었던 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군을 동원했는지 페르시아라는 땅이 너무나 크니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도 페르시아 영역이었거든요. 표범 가죽도 오고 이런 가죽 방패든 에티오피아 병사들까지도 동원되었을 정도로 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한 엄청난 병력으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영화에도 알려졌지만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전사들이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멸하게 되고 육지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패퇴합니다. 이 영향으로 아테네까지 침공을 받아서 아테네가 불타버립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생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정복하면, 특히 아테네를 불지르면 그리스는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는 불타고 주민들을 피난한 아테네와 그리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사실 엄청나게 척박한 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테네 같아 그러면 뭐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생각하고 가시는데, 사실 공항에 내리면 하얀 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바위 땅에 이렇게 흙이라도 덮여 있어요. 거긴 아예 없어요. 정말 하얀 돌에 풀만 몇개 꽂혀 있습니다. 그러자 아테네 사람들이 바다 건너에 에게 건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곳에 엄청나게 풍요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한 땅에 건너가서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부를 만들었던 지중해 무역의 원천이 여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마이더스 왕, 손만 대는 것이 금으로 바뀐다는, 그 프리게아가 사실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그곳의 부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페르시아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소아시아가 위험한 거예요. 저 지역을 가만히 뒀다간 위험하겠다, 우리가 직접 지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 식민 도시하고 페르시아 정부랑 싸우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 본토로까지 전쟁이 확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리우스의 1차, 2차 침공은 실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폭풍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었던 크세륵세스는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스, 특히 아테네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사태를 예측하고 그리스의 전쟁 준비를 이끌었던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데미스토클레스입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무엇을 보았느냐?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첫째, 페르시아는 다시 반드시 침공해 온다.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졌으니까 안 오겠지. 그건 세상을 잘 보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페르시아가 침공했던 이유가 그냥 살아있어요. 다시 침공한다. 왜? 원인이 살아있으니까.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은 그때 패배했음에도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요. 망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쳐들어오겠죠. 더 큰 군대를 가지고. 그러면 아테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더 큰 군대와의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정확한 예측이 정확한 답변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가 살 길은 더 부강해져야 된다. 부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아테네 가보시면요, 여기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 믿지를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테네는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잖아요. 바위산인데 농업을 해. 그리고 웃기는 게 북극강병을 하자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우리가 살 길은 농업이라고 그래요. 왜? 해오던 거니까. 데미스토클레스는 아니라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역이다. 그래서 해양국가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함대와 무역에 투자해서 북극강병을 이루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운 좋게도 아테네 남쪽에서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랬더니 당시 정치인들이 이 은광을 온 국민한테 나눠서 분배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데미스토클레스가 그건 안 된다. 왜? 좀 있으면 전쟁이 날 테고 우리는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성곽과 항구와 함대에 투자하자고 합니다. 아테네 앞에 그 피레니우스 항구라고 있는데 옛날엔 진짜 엄청난 배들이 다니던 데입니다.
그 피레니우스 항구를 항구로 만들었던 사람이 데미스토클레스입니다. 2500년 전에 오늘날까지도 그리스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게 그때 데미스토클레스의 항구와 해양무역의 투자였어요. 시작할 때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점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전 아테네 시민은 데미스토클레스를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로 탈출한 뒤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함대도 역시 거느리고 있었죠. 어쨌든 그래도 고향이 불탔잖아요. 아테네 군은 어떻게든지 해상에서 적을 격파하고 불탄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것이 스파르타는 자기가 육상 국가니까, 그리고 스파르타로 들어가는 곳이 코린토스 지역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정말 만화 같은 지형이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폭 1km도 안 되는 땅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육지에 싸우자는 거고. 그래서 다들 스파르타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데미스토클레스가 자기 노예 하나를 이제 가짜로 페르시아군에 도망가게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짜 증거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1급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후퇴해서 코린토스 지역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이거를 진짜 까발켜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크세륵세스가 당장 해협을 봉쇄하고 쟤들을 이제 섬멸하자 그래서 해군을 출동시켜서 해협을 봉쇄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군이 큰일 났잖아요. 퇴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지. 이렇게 돼서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정말 졌으면 민족 반역자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이 천하의 민족 반역자로 꼽힐 텐데, 그런데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왜? 당시 배는 노를 저어요. 밤새도록 페르시아 해군이 이동했거든요. 이동하고 이제 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노점에 떠 있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불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12시간 지나면 등이 다 굳어가지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태에서 배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데 당시 전투는 어떻게 하냐면 배끼리 들어가서 들이받아서 충각으로 들이받아서 전복시키고, 전복이 안 되면 보병이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군은 두 가지가 다 약해요. 배를 들이받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은 카 레이서들이 왜 이렇게 드리프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싱카 운전사 수준은 돼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테네 이 선장들은 정말 바다에서 갈고 닦은 15년 차 선장이라면 페르시아군은 1년 차, 5년 차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들이받는 거를 하면 상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밀집으로 페르시아군이 빡빡하게 있으니까 뭐 피할 방법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부딪히면은 전복되거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타고 올라갈 때에 그리스군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중장갑 보병이고 페르시아군은 갑옷도 거의 입지 않은 경장 보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붙으면은 거의 10대 1로 상대가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실제 함대 수는 2배에서 2.5배 정도 페르시아 함대가 많았지만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리한 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궤변이냐 싶으실 텐데, 여러분, 전쟁은 수가 많은 게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에요. 병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력이 많은 걸 장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군은 병력은 적지만 기동성과 백병전에 유리한 데서 싸우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돼서 살라미스에서 그리스군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아테네가 그리스의 맹주가 됩니다. 그 다음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불탄 아테네를 재건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테네 관광하면 꼭 보는 왜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대리석 건물, 원래 거기 목조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이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아테네가 대리석의 도시로 바뀌고, 그 대리석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토론하다가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게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데미스토클레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아테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는가? 전략의 본질은 잡다한 술수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통찰입니다. 어떻게 10배의 군대랑 싸워 이깁니까? 보통은 2배의 군대하고 싸워도 이게 힘듭니다. 그러면 비슷한 나라,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나라를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활과 창으로 싸우는데 갑자기 총과 대포가 나왔어. 그러면 이 나라가 총과 대포를 이용한 전투를, 어떤 새로운 전술을 만들면 나와 비슷하거나 강한 군대한테도 10배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먼저 깨닫고 전술을 바꾼 사람이 10배의 승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야기이며 제가 하는 전쟁사에서 영원 불멸의 교훈입니다. 이 그리스의 승리, 데미스토클레스의 승리가 또 다른 새로운 통찰을 낳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통찰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을 바꿨던 사람, 알렉산더로스 대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